선배님이 지금 비대칭이 일단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어유. 자, 일단 피드백을 빨리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할 거면은 스쿼트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진행하게 될 콘텐츠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피드백을 진행하실 건데 각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스쿼트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렸잖아요. 뭐 스쿼트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되게 베이직한 운동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운동이기도 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균 팀장님은 저희 WTPA 마스터 트레이너라 정말 전문적으로 피드백을 주실 거니까 구독자 선배님이 보내주신 스쿼트 영상 피드백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구독자 선배님은 남승희 구독자 선배님입니다. 사연을 한번 보면 바의 위치를 승모 아래쪽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하려면 바가 뒤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건 알지만 엉덩이에 가장 자극이 되는 가동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편한 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제일 편하고 자극이 잘 온다. 그게 베스트 스쿼트 자세예요. 일단 한번 영상을 보면서 자세를 한번 봐볼게요. 오, 무게를 많이 치네요. 한 50kg 정도 되는 50kg. 네. 그리고 일단 들 때부터 저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바가 걸쳐 있는 높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칸 낮추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너무 위에 있으면은 들 때 까치발로 들거나 다시 원상복구할 때 까치발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지면 이때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저는 스쿼트 할 땐 조금 낮게 두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일어날 때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말리면서 순간적으로 무게가 저는 허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일단 스트렝스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깊게 앉을 때 코어가 좀 무너지는 거 좀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50kg 정도 무게처럼 보이는데 무게를 약간 낮춰가지고 조금 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스쿼트를 연습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공통된 의견은 허리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분과 비슷하신 분들은 그런 피드백을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를 또 보면은 근데 저는 수축할 때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완할 때는 속도가 그대로인데 일어날 때는 순간적으로 조금 더 팡 일어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중량을 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뒤에는? 바가 일단 아래 되게 안정적으로 견착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자세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왼쪽 발만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발이 약간 닫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전면을 보면 잘하세요. 지금처럼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시선 처리를 조금 위에를 보고 스쿼트를 해라. 그리고 스쿼트 동작을 할 때는 앉았다 일어날 때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파워 있게 수축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저도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 일단 구독자님께서 운동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동작에서 코어가 좀 제일 불안정해 보여서요. 코어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뭐 버드독이나 데드버그, 플랭크와 같은 이 코어 안정화 운동을 운동하기 전이나 아니면 세트와 세트 중간 사이에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운동은 베이스는 코어예요. 코어 단련만 해도 모든 운동 수행 능력이 늘어나니까 귀찮더라도 꼭 복근 운동하기, 이거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다음 분을 봐볼게요. 다음 분은 김성호 선배님입니다. 김성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 운동 경력은 1년 정도고 풀 스쿼트를 하셨는데 가동 범위가 더 내려가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고, 허리 각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일단 영상을 이번에 먼저 볼게요. 일단 전면 자세인데 견착을 되게 밑에다 이렇게 할 거면은 스쿼트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피드백 주기 전에 옆 자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피드백을 빨리 드릴게요. 일단 옆 자세를 보고 있는데 일단 무릎 각도랑 발목 각도가 너무 저는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이트를 들어 밀어 올리는 거는 뒤꿈치랑 발 전체로 이렇게 스쿼트 무게를 밀어야지, 앞꿈치의 힘으로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밀었다는 거는 들고 있는 바 무게가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릎 앞쪽 뭐 정경골근이랑 그런 쪽이 부하를 견디는 거고, 그리고 무릎 쪽이랑 허리 쪽에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도 보면은 거의 지금 다이아 모양처럼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무릎에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체형적으로 무릎이 그냥 벌어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운동 템포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 템포를 좀 늦게 가져가면서 그 자극을 근육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이걸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발하고 발목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꿈치도 들리고 발목이 불안정하면은 무릎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운동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피드백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무조건 발의 넓이는 와이드로 두고 한다. 그리고 프리웨이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스미스 머신으로 조금 고립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속도 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이완할 때는 좀 천천히, 수축할 땐 빠르게,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솔루션은 김성우 구독자님께서는 이제 발의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바닥을 잘 접지하고 그다음에 발목이 앞뒤로 잘 움직여줘야지 스쿼트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두 부분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발의 이제 정렬이라든지 발목 가동성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부가적으로 해주시면은 스쿼트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준비 운동으로 발바닥 마사지나 아니면 세트와 세트 사이의 중간중간에 발목 가동성 운동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아마 생각보다 성호 선배님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들의 발목 가동성도 꼭 체크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분을 한번 볼게요. 상땡땡 선배님인데 지금 보니까 운동 경력은 헬스장 다닌 지 약 2개월 켈린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깊게 앉으려고 해도 스미스 머신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할 때는 뒤로 무게중심이 넘어가서 발을 헛디거나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스쿼트 할 때 뒤쪽으로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스쿼트 할 때 뒤로 많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몸을 꼿꼿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 자체가 뒤로 가서 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맞는지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집에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일단은 스쿼트 자세고 뭐고 일단 다리를 쭉 펴고 섰을 때 있죠. 딱 섰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이 벌써 안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의반석.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유난히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동양 쪽에. 그래서 이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다리를 오히려 와이드로 두고 하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은 측면까지 한번 볼게요. 측면에 보면은 자, 측면을 봤는데 몸이 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그런 거를 조금 보이시진 않고 중심 자체가 앞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를 조금 덜 빼도 될 것 같고 일어날 때 몸을 세우면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 보폭을 넓히면 상체는 자동으로 쓰게 됩니다.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스탠스가 좀 너무 11자인 것 같고 발이 이제 좀 평발이라서 그것 때문에 맞아. 무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오른쪽 발이 좀 더 아치가 좀 없어 보였어요. 오, 그러네. 여기에 좀 잘 보셨네요. 역시 팀장님 잘 보세요. 맞아요. 이거 평발인 분들이 더 스쿼트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스쿼트가 이제 쪼그려 앉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쪽으로만 보내지 말고 약간 아래로 좀 보내면 깊게 앉으면서 엉덩이나 뭐 햄스트링 이런 데에 더 자극이 많이 가면서 운동이 더 될 것 같아요. 엉덩이를 좀 너무 뒤로 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는 사실 데드리프트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드리자면 보폭을 조금 넓혀보세요. 마찬가지로 발끝을 바깥쪽으로 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보다는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발이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모여 있으면은 지면과 발의 접지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발목이 지금처럼 불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또 오므리는 연습 같은 거 실시하면 발가락 기능도 향상되고 뭐 그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스쿼트 할 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발의 기능이 하지 운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가락 트레이닝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은석 선배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은석 선배님은 원주 사는 시골 청년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헬스한 지 3개월째 돼가는데 혼자서는 이게 맞게 운동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했다고 하십니다. 또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약간 가동 범위가 오른쪽 뼈에 비해 제한이 있다라고 하시네요. 한번 자세를 한번 봐볼게요. 딱 봐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일단 무릎 높이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랑 왼쪽 높이가 다르잖아요. 왼쪽이 조금 더 낮고 제가 봤을 땐 뒤에 모습 보니까 무릎이 지금 비대칭이 일단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들은 사실 스쿼트를 많이 안 시키거든요. 저는 한쪽 다리씩 할 수 있는 뭐 런지나 아니면 스플릿 스쿼트 같은 거나 레그 익스텐션도 싱글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스쿼트 피드백보다는 만약에 이 정도로 비대칭이 심하다 하면은 한쪽 다리씩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솔루션은 아마 이제 왼쪽 발목 삼각골절 당했다고 하셨는데 재활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부상당했던 부위는 당연히 근육은 빠지고 감각이 되게 무뎌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서 발은 몸의 감각이 되게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재활을 안 하면 발의 감각이나 뭐 가동 범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 추천 방법도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는 발목 주변에 있는 기능을 살려주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근막이완 같은 거 먼저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편측성 운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플릿 스쿼트 뭐 이런 거 한 다리로 중심 잡는 거 하시면서 서서히 대칭 맞아가면 그 다음에 스쿼트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또 구독자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신청을 항상 받고 있으니까 공고 올라올 때 항상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다 책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헬스 스트렝스 전략집 성용 팀장님이 말씀하신 스트레칭 방법도 QR코드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피드백 해드린 방법을 좀 보고 트레이너로서 좀 코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격과정 WTPA CPT 자격과정을 교육을 우리 성용 팀장님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료증이나 자격증 취득반을 또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엄소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류영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직장인 손은지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트레이너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꼭 한 번은 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도자는 아니다 보니까 풀리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길래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랑 처음 접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검증된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신 회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회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 싶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